안녕하세요. 두말 없는 국어 권문수 쌤입니다. 박수!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현대시 3점짜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 이름하여 현대시 3점 슛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실전에서 작품을 안 읽고 보기와 선지의 비교를 통해서 정답 고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몇 가지 기출 사례를 통해 현대시에서 보기와 선지의 비교만으로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계속 간다. 네. 저는 반과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힘들 때마다 읽어보는 문구인데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모든 일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께서 하신 말인데, 자서전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국어 공부에 임하거나 또는 국어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일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이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수능 문학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위해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뭐냐면 문학은 예술이나 미술처럼, 문학은 음악이나 미술처럼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의 영역이 문학에서 객관식 정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능 문학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과 선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적의 경로 한 개를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보기라고 생각하고, 이 보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작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바로 보기부터 봅니다. 이거는 2020학년도 수능 4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볼게요.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자, 잘 보면 그래서 새장에 갇힌 새가 바로 뭐라는 거냐면 현대인의 알레고리라는 거예요. 이때 알레고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색깔 말고 알레고리 그냥 비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새장에 갇힌 새의 이꼴 현대인을 뜻한다. 이렇게 지금 보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네요. 이어서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자, 이 부분 밑줄 칠게. 봐.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새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새가 일상에 색깔 바꿀게요.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본질을 잃어가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상에 충실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본질을 잃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답니다. 자, 이게 보기예요. 근데 이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4번 선지. 새 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밑줄,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 이상하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위에서 방금 뭐라 했지?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했는데 본질에 충실하다. 그러면 보기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선지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기와 선지가 상충될 때 뭐가 기준이 된다? 보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일상에 충실해서 본질을 잃어간다라고 했는데 본질에 충실하다라고 선지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도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45번 문제인데 이거는 2021학년도 수능 45번 현대시 3점짜리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게. 보기.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자, 여기 밑줄 쳐볼게.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진대요. 가에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이용학의 시고 여기에서 고향이 나타나거든요. 이 고향은 뭐 하는 공간?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진답니다. 이어서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밑줄 줄게.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도 이렇게 구체화된대요.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게 이용학의 시인 가에서는 고향이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고 이시영의 시인 나에서는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것이야. 선지 한번 바로 볼게. 4번 선입니다.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자, 봐봐. 나 작품은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공간. 지금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고 기억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근데 4번 선제 보면 나는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대. 아니 지금 현실에서 고향이 상실했는데 귀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선지 상충되죠. 서로 부딪힐 때는 뭐가 기준? 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몇 번 선지가? 4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다. 보기에서는 고향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상실했는 곳이라서 기억 속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귀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021학년도 수능 현대시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평가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기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를 골라냄으로써 즉 보기와 선지가 상충되는 그 선지를 골라내서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괜찮지? 계속 가볼게. 24번 이 당시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24번 문제에 위치했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나무의 수삭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이 부분 미줄 칠게.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나 작품이래요. 이어서 좀 건너뛰어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아, 나무가 치욕을 겪고 있대요. 어디에서? 도시 환경에서. 그것은 도시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 보세요. 나무가 치욕을 느끼는 것을 읽어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화자가 뭐?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래. 그럼 지금 화자는 나무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대요. 근데 이 5번 선지 볼게요.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다. 아니, 이 작품에서는 일단은 비판의 대상은 뭐야? 도시를 비판한다고 했고, 그치? 이렇게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했으니까 도시를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화자는 나무와 동질감, 동그라미 쳐야겠다. 동질감,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무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보기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이죠. 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출 사례를 통해서 보기와 선지의 상충되는 부분만 확인하면 작품을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기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몇 개 맞췄다고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에 쓴 말인데, 이렇게 몇 문제 맞췄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올해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바로 2023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여기 밑줄 칠게.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어서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끊을게. 이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 그럼 봐, 이 부분.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꾸며주는 말이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간다라는 거 설명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부정적 현실인 거잖아. 아니, 공동체라 하면은 사회를 뜻하는 거고, 이 사회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이 현실이 바로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바로 1번 선지 볼게.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이 부분만 밑줄이죠. 지금 보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부정적인 현실인데, 이 부정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그러면은 이 설명에서 조금 더 설명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 설명은 틀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치?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부연 설명하면은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부정적 현실이다. 이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서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건데, 이 공동체의 터전, 즉 이 부정적 현실을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보기의 설명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작품을 안 읽어봤는데도
보기와 선지의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정답을 골라내는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화에서 기영도의 전문가가 있네요. 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상한 사람. 위줄 쳐놓고 우영우라고 적을게요. 우투도 영투도 우. 호.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국어 기출 사례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현대시 3점짜리 문제 하나를 맞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은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정 문제에 적용해서 꼭 점수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예, 밑줄 쳐볼까요? 이 부분을 밑줄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험난한 길이라도 어렵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 강해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까지 두말 없는 국어 권문수 쌤이었습니다. 박수! 예!